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자전거를 건강하게 타기 위해서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를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강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본 점검. 자전거를 타기 전 준비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될 점검사항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작동을 해보시면은 좌우에 이렇게 고무 같은 소재가 바퀴를 잡아주죠. 이게 좌우가 균등하게 잡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제 든 상태에서 이게 돌려봐서 브레이크가 닿으면 안 되겠죠. 그대로 돌아가면은 오케이. 다음 중요한 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타이어 공기압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단단하게 들어있는지. 예. 자, 그다음 자전거를 내 몸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장의 앞뒤 간격, 팔꿈치를 안장코 앞에 댄 상태로 쭉 뻗었을 때, 자, 손가락 끝에 있죠. 이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더 가는 정도 하고 핸들바하고 거리가 될 때가 적당한 안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입니다. 상하 각도. 안장 각도는 수평이 기본이고요. 수평 상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안장 높이입니다. 안장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안장이 너무 낮으면은 보통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낮게 타시는데 그러면은 관절에 부담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자전거도 잘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엉덩이도 더 많이 아픕니다. 체중이 여기 다 걸리기 때문에. 자, 가장 효율적인 높이는 여기 있죠. 페달을 가장 낮은 쪽, 가장 아래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안장이 앉았을 때, 자, 발 뒤꿈치를 페달에 댑니다. 이게 발이 쭉 펴지는 정도. 이렇게 쭉 펴지는 정도. 이게 가장 효율적인 높이입니다.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높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약간 불안하고 발이 잘 안 닿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약간 낮게 탔다가 점점 높게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자전거 타기 위해서는 일단 나에게 잘 맞는 안장 높이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였네요. 네, 안장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저는 타다 무릎이 아픈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장 높이 때문에 그랬던 거.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자전거 금방 저 VCR에 나온 것처럼 저런 이제 하이브리드 레이스 모델이 안장 높이밖에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몸에 맞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안장 높이나 각도, 안장의 앞뒤 거리. 이제 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높이가 너무 낮으면은 무릎이 이렇게 꺾이게 되죠. 페달을 돌릴 때도 너무 많이 꺾이기 때문에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발이 안 닿으면 되게 불안해서 이렇게 맞아요. 밀고 확 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려갈 때. 처음에는 약간 낮추셨다가 점점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달에 발을 올렸을 때 위에서 봤을 때 11자가 맞는지 이 다리가 벌어지거나 이렇게 모아져도 이렇게 무릎에 관절에 무릎 관절 그다음에 고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보통 이렇게 벌려서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래 타시면은 고관절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예. 11자. 예. 그리고 제 경험상 안장 높이랑 손잡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높이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펴고 타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허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셔야 됩니다. 구부려야 되고 왜 앞으로 이렇게 숙이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너무 낮으면은 안장에 체중이 다 걸리게 되죠. 그러면 안장통도 심해지고 페달도 낮아지기 때문에 잘 안 나가죠. 앞으로 이제 숙이게 되면은 체중이 한 30% 정도가 팔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안장통도 덜해지고 페달링 효율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약간 구부러지는 게 맞습니다. 엉덩이 허리를 쭉 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가속하는 방법들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제 경우에는 서서히 가속을 하면요 몸에 상당히 무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자전거 타고 집에 나갔을 적에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가속하고 그 다음에 여럿이 탈 때도 한 번 쉰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한 30분 정도 타면 한 번씩 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음부터 가속을 해주면은 몸에 무리가 없죠. 그 여행을 나가서도 저는 꼭 첫날에는 뭐 한 30km 정도만 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50km, 60km. 그래서 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자기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면은 몸이 금세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부터는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속하지 마시고 서서히 올려주시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적응하게 되죠. 또 뭐 자전거 타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게 이제 필수라고 하는데 스트레칭을 갖다 아무리 하고 타더라도 꼭 오는 그 통증 부위가 있어요. 바로 이 엉덩이. 맞아요. 아까 얘기 계속 하셨던 그 안장통인데 요즘 또 자전거 또 좋은 거 사게 되면은 괜히 딱딱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렇게 푹신푹신 했는데 안장통을 좀 이렇게 안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뭐 없을까요?
안장통은 사실은 프로 선수들도 지금 고통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요만한 자리에 몇 시간을 앉아 있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네. 정도의 차이가 되는데 일단은 안장의 그 뒤쪽이 좀 약간 넓죠. 거기에 엉덩이에 보시면 그 좌골 뼈가 있습니다. 두 군데. 네네. 그 좌골의 좌우가 안장의 중심 뒤쪽에 이렇게 그 걸리도록 앉아야 되는데 약간 뒤쪽에. 약간 느낌에 약간 뒤로 밀어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는 게 좋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패드 바지라고 있습니다. 안장통을 좀 줄여주는 바지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쿠션 패드 장치가 이제 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시로 사실은 엉덩이를 좀 들어서 이렇게 아.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차백성 선생님은 자전거로 여행하시니까 오래 타시잖아요. 그래서 그 통증 더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도는 없습니다. 어. 왕도는 없는데 특히 자전거를 오래 타려 그러면은 이게 커서는 안 됩니다. 엉덩이가요? 그 안장이. 엉덩이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안장을 크게 하면은 옆에 사타구니가 쓸립니다. 네. 그런 단점이 아무래도 크면은 그걸 받아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편하겠죠. 네. 그렇지만 오래 타면은 사타구니가 쓸려가지고 네.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왕도는 네네. 적응하는 수밖에 없고 네. 뭐 요새 뭐 전립선 보호 안장이라 그래서 네네. 중간에 뭐 그런 게 나와서 남성들 많이 고민하는데요. 많이 하는데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기대는 할 수 없고 네. 결국은 뭐 많이 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전립선에 안 좋다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동을 했다가 자전거를 많이 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그거는 제가 의사는 아닌데 네네. 제가 기자로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비뇨기과 의사분들 중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에도 많은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게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를 타서 전립선이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자전거 타는데 뭐 특별한 장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초보자한테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비가 있습니다. 속도계인데요, 속도계. 속도계가 속도계. 있군요. 예. 그 현재 자전거 도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제한 속도를 붙여놨죠. 20km라든지 30km 돼 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자전거에 속도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근데 몇 킬로 달리지 알 그러네요, 수가 진짜. 없는데 그거는 좀 법적인 좀 이런 문제고요. 속도계를 달게 되면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자전거 타는 게. 네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내가 몇 킬로를 달리고 있는지 오늘 얼마나 달렸는지 네. 또 앞으로 얼마나 가는지 요즘 속도계는 그 칼로리 소모량도 나오거든요. 아하. 얼마나 또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지. 스마트하게. 그리고 또 계획적인 라이딩이 가능하죠. 오늘 몇 킬로를 간다든지. 네. 예를 들면 뭐 여의도에서 팔당까지 뭐 편도 50km인데 왕복하면 100km잖아요. 네. 그럼 가다 보면 속도계를 보면 아 얼마 남았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네. 네네.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그러겠네요. 자, 오늘 자전거를 좀 건강하게 재밌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좀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자전거를 배웠는데 배우고 한 일주일 안 돼서 혼자 타다가 약간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주차돼 있던 차를 그냥 갔다가 꽈당 박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전거는 휘어지고 무릎 다치고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자전거를 잘 못 타게 했더라고요. 자, 아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최근에 이제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한 번은 이게 하천이 있고 옆에서 타다가 이분이 이렇게 일로 떨어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의식을 잃고 막 119가 오는데 아이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요. 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를 봤더니요. 총 1,782건으로 와. 이게 또 문제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차백성 여행가님께서는 해외 여행을 했다 많이 또 다니시고 많이 타보셨을 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이 좀 이렇게 맞닥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뭐 헬멧은 당연히 필수고요. 네.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저는 꼭 배낭을 맵니다. 배낭을 매면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면 배낭에서 받아주거든요. 예. 그거 세 개만 하면은 뭐 큰 중상은 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타이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자전거 타면 옷이 화려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한테 빨리 자동차한테 자기를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이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깜박이를 단다든지 형광 자켓을 입는다든지 네. 그래서 자기를 이제 빨리 알려주고 그 여행을 가도 물론 리스크가 많지만은 그 안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뭘 하든, 자동차 운전해도, 걸어 다녀도, 자전거를 타도 항상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안전을 위한 방법은 따로 없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브레이크 조작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단 브레이크 조작법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도 브레이크를 점검을 하셨죠? 자, 이게 지금 브레이크인데, 이 보시면은 지금 브레이크 레버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자, 이게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앉았을 때.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 오래 타시면은 피도 잘 안 통하고, 이거는 앉았을 때 이렇게 손목하고 자연스럽게 위치가 되도록 편안하게 45도 정도로 이렇게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육각 렌치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육각 렌치를 이용해 내 손목에 맞게 브레이크 각도를 조절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브레이크 조작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조작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잡으시면은 핸들바를 쥔 게 이게 엄지손가락밖에 없죠. 그럼 이게 그립력이 부족해서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핸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가락 2개로. 핸드바를 안정감 있게 잡고 검지와 중지로 브레이크를 조절합니다. 브레이크를 잡는 법입니다. 오른쪽은 뒷브레이크, 왼쪽은 앞브레이크죠. 만약 가시다가 앞바퀴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으로 이렇게 자전거 꼬꾸라지겠죠.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뒷브레이크를 7 정도, 앞브레이크를 3 정도. 위험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뒤 브레이크의 힘 분배가 중요한데요. 뒤 브레이크 7, 앞 브레이크 3 정도의 힘을 실어 브레이크를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죠. 그건 동시에 잡아야 되겠죠. 둘 다 동시에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자세가 중요한데, 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몸을 최대한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최대한 낮게 뒤로 빼주시면은 그 브레이크 잡을 때 더 안전하겠죠.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몸을 최대한 낮춰 무게중심을 잡고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레이크 조작법을 잘 익혀 사고 없는 안전한 자전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교통수단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다, 늘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조카를 데리고 공원에 한번 나갔다가 어떤 어르신이 멀리서 이렇게 달려오시는데, 혹시 갑자기 꼬마가 튀어나오니까 사고 생길까봐 급브레이크를 잡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바퀴 굴러서 이렇게 다치신 적이 있어서 저도 브레이크 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면, 뒷브레이크가 7, 앞브레이크가 3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가 정말 중요한데, 네. 자전거는 아시겠지만 브레이크가 2군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오른쪽이 뒷브레이크, 네. 왼쪽이 앞브레이크거든요. 그게 바뀌었죠, 옛날하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그게 4, 5년 전만 하더라도 반대로 네. 왼쪽이 뒷브레이크, 오른쪽이 앞브레이크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은 일본 방식이었고요. 지금 이제 유럽 방식, 미국 방식인데, 이게 위치를 모르시다면은 아까 그 V샷을 보셨겠지만 앞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면은 앞으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리막에서 그러면 더 위험하겠죠. 실제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아까 두 분도 아까 사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자전거를 배우면은, 그러니까 넓은 광장에서 두발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으면 그걸 다 배웠다 생각하시는데, 네. 브레이크를 잡는 걸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 없죠. 네. 저희 모친도 어머님도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배우셨는데, 운동장에서. 네. 탄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학교를 나가시는데 브레이크 잡는 걸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이고야. 달리기만. 그렇죠. 바로 말씀하신 차에 부딪혔어요. 주차 있는 차에. 아이고. 네. 다치지 않으셨는데. 그 이제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특히 브레이크가 정말 중요하다.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그 자전거는 앞바퀴에 이제 이렇게 관성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네. 앞바퀴가 미끄러지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자전거 바로 넘어집니다. 네. 근데 뒷바퀴는 조금 미끄러져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바퀴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뒷브레이크를 7, 힘을 배분을 할 때, 네. 이제 앞을 3 정도로 하시는데, 먼저 뒤를 천천히 잡아주고, 마지막에 앞을 마지막에 살 잡는 이 식이 가장 안전하고요. 네네. 근데 그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돌발 상황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이렇게 그냥 동시에? 브레이크만 두 개만 갑자기 동시에 꽉 쥐면은 앞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세를 낮추고 네. 뒤로 빼야 됩니다. 몸을. 근데 그건 평소에 약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뒤를 빼면서. 뒷바퀴를 그러니까 먼저 잡아야 됩니다. 네네.
마음이 급하더라도 예, 급제동할 급하더라도 때도요. 뒷바퀴를 먼저 잡고. 뒷바퀴를 먼저 잡고 자, 적절한 브레이크 조작법 배워봤는데 그 외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사고가 도로에서 많이 나거든요. 네. 가장 치명적인 거는 자동차에 의한 치이거나 부딪히거나 네. 그런 사고죠. 그 자전거는 이제 법적으로 차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탈 수가 있거든요. 네.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가장자리를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분은 가능하면 일반 도로에 나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네. 그 자동차 운전자들의 특성을 모르시기 때문에 맞아요. 보시면 아마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역주행을 하거나 맞아요. 마음대로 굉장히 교차를 중요한 지나가는 그분들은 왜냐하면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성능을 모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기 때문에 네.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주행 같은 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역주행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앞에서 마주오는 걸 보면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건 아주 옛날에 차가 없을 때 얘기고요. 예. 그 역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새길에서 골목에서 차가 나올 때 그 차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보지 않습니다. 반대쪽을 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실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네. 그 도로에서는 그 수신호 같은 걸 적절히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뭐 좌회전할 때 한다든지 우회전, 그다음 정지한다든지. 왜냐하면 자전거는 작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한테 잘 안 보이죠. 네. 네네. 예. 그 때문에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어허. 헬멧이나 안전장구는 기본이고요. 네. 수신호. 야, 컵을 넘어